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화상 면접과 그 다음에 AI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실은 저도 이 AI 면접, 특히 화상 면접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을 올 초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왜냐면 올 초부터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은 저도 고민을 했어요.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이후 정말 무엇이 많이 달라졌냐 라고 했으면 전반적으로는 자소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저는 면접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이유는 딱 하나죠. 자소서는 그 전부터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이 화상과 혹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다들 이 채용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오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어떤 얘기가 달라졌냐면 이제는 기업들도 학교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화상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머뭇거리던 그런 진행들을 계속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채용이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화상 면접을 저도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면접은 면접이란 얘기죠. 즉 그 얘기가 뭐냐? 얼굴을 보면서 캠을 보면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면접에서 요구하는 툴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단적인 예로 좀 말씀드릴까요? 화상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제 얼굴 말고요. 옆에 계신 분들의 한번 상황을 좀 볼까요? 굳이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뭐냐면 이게 직관적으로 화면이다 보니까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화상 면접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건 좀 넘어갈게요. 좀 살짝 넘어가고. 자, 보시면은 이 화상 면접, 특히 AI 면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슈화 되면서부터요. 이 화면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보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계화되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회사 안에서 컴퓨터만 갖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만 갖고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 내 주변에 내 얼굴 이외에 보이는 어떤 다른 옷걸이라든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가 많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첫 이미지라는 부분들이 화상 면접에서도 명확하게 짚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를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이라든지 혹은 친구들과 함께 화상 통화를 좀 여러 번 해보시면은 상황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상황에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보셔도 돼요. 가장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언제죠? 잘 모르는 거였을 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디 가면 긴장이 많이 되죠? 예를 들면 처음 가게 되는 곳이나 혹은 여행도 마찬가지죠. 설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익숙한 부분들이 보여야만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내가 화상 캠이든 핸드폰도 괜찮으니까요. 여러 번 활용을 하셔서 상황에 대한 어떤 정리나 이 기기에 대한 익숙함을 첫 번째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는 카메라를 보면서 PPT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처럼 이렇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하시면은 잘 안 좋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카메라의 눈을 앵글을 보고 시선을 떼지 않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제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 제 눈을 한번 맞춰보시면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아이 컨택이 되면서 딴짓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제가 다른 곳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다른 곳을 보면서 화상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잘 되세요? 안 그래도 집중이 안 되는데 딴 데 보니까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눈을 보면서 진행하는 그런 아이 컨택적인 부분은 꼭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장비예요. 뭐 아이템빨로 승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캠, 두 번째 마이크, 그쵸? 세 번째 뭐예요? 인터넷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비중이 많이 좀 되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 집의 재산적인 부분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아끼다 보니까 노트북이 산지가 한 10년이 넘었어. 되셔야 되고요. 설령 준비가 안 되면 우리 그 취업인 클래스, 그죠? 청년 취업 공작소에 오시면은 장비가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팅된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도 돼요. 비용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화상 면접이 잡히시면은 우리 청년 취업 공작소에 연락을 주셔서 잡으셔서 그 화상 면접 준비도 해드려요. 자, 이걸 꼭 여러분들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혹시 이렇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그 청년 취업 공작소 연결해 주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장비적인 측면, 화상캠, 그 다음에 마이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비적인 측면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랜선이겠죠. 랜선. 화면 위에 랜선 부분이 있는데 그 랜선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이미지적인 측면이에요. 즉 뭐냐면 화질이 깨끗해 보이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탠드라든지 혹은 이제 쓸 수 있는 조명이 집에 있으면 최대한 옆에 다 갖다 놓으시고 밝은 상황에서 진행하시기를 꼭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맨 얼굴로 봐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화장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꾸민다고 하더라도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증명사진 찍을 때 되게 이쁘게 튜닝 많이 하잖아요. 얼굴도 튜닝하고 포샷이도 포토샵도 좀 하고 그렇게 올려서 사진을 보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난데 잘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상 면접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화상 면접이니까 충분히 꾸미고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는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이전 채용처럼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 사진을 보고 면접에 왔을 때는 실망하거나 혹은 누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얼굴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취소를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화상 면접의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속도적인 측면입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저도 이제 화상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카페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카페에서 보시면은 뒤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반대로 주변에 모든 잡음이 싹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와이파이 말고 랜선을 꽂고 하면은 중간에 끊어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꼭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혹은 이제 인터넷 선도 끊어져서 도중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최대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인터넷에 있는 어떤 내 집에서 오는 와이파이 속도나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하는 그런 이러한 테스트들도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화상 면접 준비하시기 전에 분명히 그냥 갑자기 털썩 앉아서 캠 켜고 카메라 켜고 이제 시작!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즉 뭐냐면 사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요걸 준비하는 시간이 분명히 걸릴 거거든요. 최소한 전날이나 혹은 당일날 면접 보기 전에 1시간 전에는 꼭 좀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하게 그 회사의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줌이나 스카이프나 혹은 구글 미트나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크롬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쓰겠죠. 이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하셔서 기본적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뭐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화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좀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장적인 측면이에요. 복장은 되도록이면 저처럼 정장 차림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좀 여기 상반신 위쪽으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된다면은 화면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훨씬 깔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밝은 계열의 옷을 좀 입어주시면 더 좋아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게 되면은 그 이미지나 혹은 되도록이면 그 주변 환경과의 조합이 좀 칙칙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밝은 옷을 좀 입어주되 본인과 잘 어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세입니다. 자세는 당연히 바르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면접하고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최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세를 좀 살짝만 앞으로 숙여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적극적인 자세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리는 떨지 마세요. 다리 떠는 게 보입니다. 다리를 떨게 되면 카메라가 떨려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다리를 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소리나 이런 그 속도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말을 의도적으로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특히 이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말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훨씬 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도중에 끊기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목소리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진행 담당자 물론 이제 사전에 체크를 하겠죠. 크기는 되도록이면 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자, 발음이나 발성이에요.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천천히만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발음, 특히 뭉개지는 발음이나 발성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상의 좀 거리 혹은 시차가 생길 수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좀 천천히 이야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입을 좀 크게 벌리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은 말의 발음이나 발성적인 부분에서는 잘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정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뒤에 옷걸이 날아다니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 지금 면접 볼 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좀 하셔서 이 면접 상황을 좀 그대로 유지해 가셔야지, 때에 따라서는 간식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강아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짖는 경우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또 한 가지가 또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면접 질문입니다. 면접 질문이 깊이 있게 계속해서 질문을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즉 그 얘기가 뭐냐면 면접 질문이 단답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면접 질문이 단답식으로 꼬리 질문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혹은 두 번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개는요 면접 질문의 가짓수를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깊이 있게 준비하시는 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깊이 있게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모니터예요. 즉 여러분들 카메라 옆에 포스트잇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글들을 써놓고 준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다닥다닥 붙여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 보입니다. 주요한 키워드만,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이나 알아야 되는 것들만 몇 개 좀 붙여 놓으셔야지 모든 걸 다 붙여 놓으시려고 한다면 오히려 컨닝이 안 돼요. 자, 그래요. 그럼 화상 면접에서의 기본적인 주의사항과 준비 방법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다음은 바로 우리 AI 면접 직접 한번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AI 면접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힘들 거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일동제약에서 마이다스 IT라는 회사를 통해서 AI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례를 이 회사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즉 뭐냐면 채용 기간이 50% 이상 단축이 됐고요. 인사팀 업무도 35% 줄였습니다. 면접 준비 시간도 70% 이상 줄었죠. 즉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AI 면접을 도입했을 때는 성과가 이렇게 난다라는 얘기를 이 마이다스 IT라는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마이다스 IT 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AI 채용을 많이 도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 한번 사실 알려드릴까요? 실은 이게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구글에서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걔네들은 이 그 프로그램 자체를 폐기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쓰고 있죠. 왜 그럴까요? 걔네는 일단은 여러 사례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보다 더 자기만의 어떤 편견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는 회사에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선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편견이 생긴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은 편견을 한다더라 이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거는 실패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를 했던 그런 사례를 뉴스를 봤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채용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뽑는 게 그 회사들의 목적이 아니고요. 업무량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얘기하냐면 추천과 비추천으로 나뉘어지는 거지 얘를 채용해라 말아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추천과 비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상한 경우에는 얘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추천에 대한 부분이지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채용 기간이나 업무량이나 준비 시간들이 확실히 줄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가 회사를 차려도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I 면접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코드라는 게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넘버예요. 그걸 넘버를 넣어야만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그 시리얼 코드 넘버를 응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에 대한 체크 들어가서 눌러서 입력하세요라고 나는 그런 칸이 나와요. 안면 인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점들이 쭉쭉 나와가지고 제 이게 있으면은 안면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요? 기본적인 세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 전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사전 테스트도 있긴 하겠지만 하루 전이든 1시간 전이든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자, 그러면 10시에 지금부터 해야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좀 깔끔하게 입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자체가 녹화가 되거나 게임이 되는 상황, 특히 내 모든 얼굴과 그 다음에 복장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천과 비추천이라는 상황에서 결국에 사람이 다시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이 화면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추리닝이 입고 찍은 사람과 정장을 입고 찍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지겠죠. 주변 환경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당연히 깔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면접 상황에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검토한다라고 봤을 때 뭐 가끔 욕이 나올 수 있죠. 왜?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어떤 기획력이든 판단력이든 그 다음에 추론력이든 이런 것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회사마다의 어떤 그 형태는 다르긴 하겠지만 처음에 음성 인식하고 기본 질문이 있죠. 자기소개하세요. 지원 동기가 뭔가요? 성격의 장단점은 뭔가요?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기본적인 질문들이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성검사입니다. 즉 그 인성검사 안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겠죠. 기본적인 인성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즉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관되게 때문에 인성검사를 그냥 오히려 편하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 면접, 네, 당연히 알겠죠? 게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하노이 탑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이 부분들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조화 질문은 이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질문이 이제 몇 개 나올 거예요. 그 맞춤형 질문이라는 게 뭐냐? 뭐 직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좋아하는 업무냐? 뭐 예, 아니요 대답하세요. 그럼 예라고 하면은 왜 좋냐? 이런 어떤 구조화된 꼬리 질문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구조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AI 면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안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항목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미리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냐?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한 곳이 아니고요. 요즘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면 그 회사를 알고 있으면 되죠. 예를 들면 마이스터,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다스 IT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되게 명확하면 짚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내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디 건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혹은 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게임적인 부분을 볼게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즉 뭐냐면 그럼 그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즉 뭐냐면 이 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선이 개수가 주겠죠. 이거를 크게 볼 건지 작게 볼 건지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이 안에서 뭘 볼 수 있겠냐면 이 사람은 도전적인 성향이 있는지, 어떤 진취적인 성향이 있는지,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사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풍선에서 터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몇 개를 가져갔는지, 요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고요. 혹은 우리 회사나 우리 직무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죠? 풍선을 몇 개 모으진 않았지만 좀 크게 불었던 사람, 요거에 더 필요하겠습니다. 즉 클릭 하다 보면 터져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비규칙적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걸 좀 몇 번 하니까 안 터지니까 몇 개를 더 모아야겠다, 작게 해서 몇 개 모아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나는 그래도 큰 게 좋아 라고 해서, 그리고 내 직무는 영업이기 때문에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돼 라고 해서 좀 크게 부르는 그런 성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성향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노이탑,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옮기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추리나 혹은 판단 능력이나 정보에 대한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하노이탑 이렇게 치워보시면은 비슷한 게임들이 나와서 연습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사항으로만 해보셔서 사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만 해보시면 돼요. 익숙해질 수 있도록만 게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을 옮겨요. 공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되게 응용들도 많이 돼요. 공을 이거 올렸을 때 저거 올렸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게에 따라서 부등호에 넣으면은 크다 작다라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 뒤집어서 이제 점수 따는 거, 그 다음에 도중에 이런 부분이,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나오고 어떤 회사는 안 나오고, 요게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임들도 있겠죠. 보면은 주황색, 노란색 해가지고요, 이 매칭이 되는지, 예를 들면은 글씨는 주황색인데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게 일치한다 안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체크하는 방법, 일치하면 1, 불일치하면 2. 어떤 때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로 체크해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 방법 간단하게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까요? 왼쪽 단어의 의미가 오른쪽 단어의 색상과 일치하는지 판단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하는 거죠. 항상 오른쪽 칸을 먼저 보시고 색상에만 집중한 후 그 색상을 머릿속으로 되뇌면 왼쪽 칸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전에 일치하면 왼쪽, 불일치하면 오른쪽. 카드가 계속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럼 두 번째 전에 카드와 위치가 일치하면 방향키, 일치하지 않으면 오른쪽, 왼쪽 방향키,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즉 게임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에서도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그냥 너무 게임에 심취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많이 풀 수도 있고 적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게임에 대한 어떤 집중도 있게, 즉 뭐냐면 처음에는 점수가 높았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 친구의 점수가 낮아져. 즉 이 친구는 뭐로 볼 수 있죠? 집중력이 낮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게임은 되게 높고 어떤 게임은 낮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반적인 우리가 어떤 모르는 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 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표정이 있는 게임입니다. 표정을 읽었을 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지 혹은 슬픈 건지 어떤 건지 예측이 될까요? 네, 애매한 표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지금 웃고 있는 건가요? 울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오늘 이제 강의를 전반적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오늘 두 가지죠. 전반적으로 화상 면접과 그 다음에 AI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화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거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나 그죠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단 단어들도 체크를 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전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캠이나 장비 세팅적인 측면하고 이거는 또 같이 조금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그리고 화상 면접과 그 다음에 AI 면접에서 그 게임 빼고요. 공통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자세적인 측면이나 표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 표정은 되도록이면 좀 밝게 안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화상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AI 면접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려고 했을 때는 그게 많이 영향이 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AI 면접이나 화상 면접, 특히 화상 면접과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정형화된 툴이 이런 것들이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격화된 하나의 툴만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 좀 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인지만 조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면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모의 면접, 그 화상 면접을 안 볼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또 오히려 또 반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쯤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아놓으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면접 잘 보셔서 좋은 곳에 취업 잘 돼서 여러분들 모두 이 코로나 잘 이기시기를, 그런 상황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